전공 세미나, 전공 워크숍 수업 시간입니다. 자, 3주차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제라던가 이제 그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는데 신문 기사는 바뀌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사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계획서를 올리면서 주제를 크게 아직까지 벗어날 만한 건 없고 해서 그 주제를 하되 단 관련된 이제 다른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그 주차에는요, 제가 데이터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머신러닝을 이렇게까지 꼭 시켜야 되냐, 힘들게 이런 과정을 해야 되냐, 노란 뚜껑 갖다가 변기통에 갖다 놓는 걸 꼭 해야 되냐, 뭐 이랬는데 또 어떠한 그 진보된 어떤 기술을 위해서는 또 하나하나 밟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고도화된 거를 먼저 습득할 수는 없잖아요. 지식을 기본부터 쌓아가면서 쌓게 되잖아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전쟁이라는 거죠. 이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번역 얘기를 이번 학기에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전공자가 아닌데 제가 번역을 여러분들 전공 쪽에 해당하는 거를 좀 많이 했어요, 겨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거, 머신러닝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파이썬, 뭐 컴퓨터 언어, 컴퓨팅 사고력, 과학적 사고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면서 제가 그 예를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전공이었으면 더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번역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 자,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무엇보다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다루지 물론 다뤘겠지만 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분야들을 제가 또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것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꽤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학습 데이터 이제는 전쟁이라는 거죠. 자, 요 요소는요, 제가 중앙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요거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19개 영역에 관련된 거에서 할 때 여러분한테 직접 인터넷에서 보여드리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예 이렇게 좀 캡처를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 자, 우리가 펜을 좀 색깔을 해볼까요? 활성화를, 이게 펜인데, 예. 최근 인공지능 발전의 주요한 흐름으로 인공신경망, 이게 artificial,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neuron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용량화를 손꼽을 수 있대요. 이 신경망이란 말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사는 5,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초대규모 자연어 생성 인공지능을 발표했다. 자연어가 바로 내추럴 랭귀지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유사 인공지능 용량의 3배 이상 키운 거래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수 대기업이 앞다투어서 대규모 한국어 처리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자, 내추럴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자연어를 내추럴 랭귀지라고 하고, 뭐 자바 언어, 자바 랭귀지, C 랭귀지, 파이썬도 일종의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제가 한참 고민했죠, 처음에 할 때. 그 노트북이 우리 말하는 노트북인 줄 알고.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주피터 랩탑으로 바꿨다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 해보고 찾아봤더니 이제 그게 하나 프로그램 이름이더라고요. 한국어 처리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참 묘한 게 단어에 대한 것들, 자, 예를 들어서 팝버거를 돌렸더니 영어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순서 없이 말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게 왜? 소리 언어니까. 그런데 팝버거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상하게 단어 나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과를 거두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처럼 인공지능의 대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규모도 커지고 있고 종로에는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중요했지만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가를 두고서도 경쟁하는 양상이다. 자, 여러분 연구자의 아이디어나 기술력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뛰어든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제 다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인공지능 경쟁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확보 문제래요. 머신 러닝이겠죠? 대규모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백 기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도 빈번하고요. 얼마나 질 좋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 성능이 좌우된다. 자, 질 좋은 학습 데이터라고 했는데 언어에 관련된 거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좋은 언어인 거, 또 말을 잘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한 선행 사업자들은 신규 사업 진입자들의 데이터 확보를 막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이게 전쟁이 된 거죠, 이제는. 그쵸? 자, 그러면 이 전쟁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다툼은 소송으로도 이루어져서 링크드인과 하이큐사 간의 분쟁이 또 대표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조금 살짝 부족했었어요. 자, 링크드인은 가입자가 6억 명이 넘는 세계적인 구인 구직 세계적인 구인 구직 플랫폼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인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 약 30조 원에 인수했고 많은 이들이 링크드인에 자신의 이력 정보를 업로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면 이거를 인공지능이 나중에 서칭해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주는 거겠죠? 수천만 곳이 넘는 기업이 직원 채용을 위해 링크드인 서비스를 사용하고 링크드인은 그야말로 채용 관련 데이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걸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 스타트업 하이큐는 채용 정보 분석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링크드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내려받아 사용해 왔대요. 그러자 링크드인이 하이큐의 접속을 차단했고 이용자가 허용한 개인정보 사용 범위는 자신의 지인이나 구인 기업이 채용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초과했다. 그래서 하이큐의 주장은 정반대인데 뭐라 했냐면요. 웹사이트에 공개된 이력 정보를 사용한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게 뭔가 돈이 되는 거니까 양사가 싸우는 거겠죠? 그리고 요즘은 자 이걸 저는 딱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는 정보전쟁 이게 학습처 데이터의 정보긴 하지만 정보의 보유 전쟁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좋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느냐도 왜냐하면 그 정보를 확보해서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니까 내가 질 좋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게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물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짧게 생각한 걸까요? 혹시 여기에 의견 제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토론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2019년 미국 항소법원은 IQ에 손을 들어줬대요. 후반 사업자가 자유롭게 데이터를 확보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인 거죠. 하지만 올해 저는 근데 솔직히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좀 이해가 돼요. 그들의 노력으로 확보한 정보거든요. 자, 그러나 올해 여름 미국 연방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요. 하이큐가 링크드인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재심리하라는 것인데 이 사건의 쟁점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링크드인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통제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내세우는데 후발 사업자의 문승차를 제한해야 이용자에게 득이 된다고 한다. 반대로 하이큐는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선행사업자가 데이터를 독점한다면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이 불가능하게 된다. 둘 다 설득력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여기 부분을 딱 읽는 동안에는 좋은 정보를 내가 먼저 확보했는데 누군가 가져가. 그건 조금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이 하이큐의 정보도, 하이큐사의 또 주장도 또 틀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세요. 비슷한 다툼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는데 애플은 올해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업데이트했는데요.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앱 사용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도록 바꾸었는데 명목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페이스북과 같은 모바일 앱 광고 사업자들은 반발했다는 거예요. 애플이 맞춤형 광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경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을 막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사생활 보호는 그저 핑계일 뿐이고 애플이 이미 이용자 정보를 다수 수집해 놓은 상황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경쟁자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독일의 공정거래 감독기관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거대 플랫폼과 경쟁 사업자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링크드인 사건과 구도가 유사하다. 참 이런 거 그렇죠? 아니 근데 누군가는 애써서 해놨어. 근데 누군가 그걸 같이 공유하려고 해.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먼저 해놓은 사람께 더 훨씬 그한테 주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페이스북과 같은 모바일 앱은 또 말하기를 경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을 막으려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자체 데이터 수집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서비스를 아까 하이큐사처럼 그냥 이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가져다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한 가지 예로 저희 영어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소스, 제 걸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제가 남한테 좀 많이 퍼주는 편이거든요. 그럼 다들 이제 그래요. 이제 막 저 밑에 이제 시작하는 후배 선생님들이나 후배 석사나 박사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하게 될 때 때문에 제 걸 막 퍼줘요, 제가. 그러면 다들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우, 교수님, 자꾸 그렇게 퍼주시면, 왜 이렇게, 그렇게 퍼주지 마세요. 뭐 이러고,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은 자기소개서 쓴 것도 보여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랑 나랑 다른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퍼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내 거를 보고 똑같이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간혹 누군가는 똑같이가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예로 또, 그런 걸 생각하고 저는 사실 막 퍼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적용을 해봤는데, 요건 좀 다른 상황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 분은 자기의 어떤 교수법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교육을 듣고 가져가서 살짝 바꿔서, 근데 참 묘한 건 퀄리티도 좋지도 않아. 근데 살짝 바꿔서 대박이 난 거예요. 즉, 그건 뭐냐면 정보의 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소비자, 바로 학습자들의 눈을 가린 거죠. 근데 그 학습자들의 눈을 가리기에는 그들의 또 아쉬운 점을 터치한 거예요. 참 묘하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런 게 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세요. 자, 기존의 법 제도가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렇단 얘기죠. 법도 이제 계속 바뀌어야 돼요. 왜? 사회가 바뀌고 있거든요. 자,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해 이처럼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가 충돌하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라서 자유로운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존 사업자의 투자와 지식 재산권도 저희 지식재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 진짜 많아요. 남의 거 갖다가 쓰는 사람 무지 많아요. 자, 더욱이 남이 열심히 찍어놓은 영상을 여러분 무료로 다운받고 그러지 마세요. 무료로 공식으로 다운받는 거 아니면 막 캡처해가지고 딴 데 올려서 다운받고 돈 벌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전 해봐서 알아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수업을 올릴 때도 조금씩 늦게 올리는 게 뭐냐면 PPT도 손봐야 되고 내용도 손봐야 되는데 제가 그나마 이제 올해는 작년에 썼던 PPT를 그대로 써도 되기 때문에 쓰고 대신 강의 녹화는 따로 하거든요. 일일이 다 25분씩 녹화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정말 이렇게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이런 그 어떤 업체의 어떤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그 영상을 찍고 엔진하면 다시 찍고 이상한 자본 들어가면 다시 찍고 하면서 정말 그 개인의 지식이 들어간 거거든요.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블록체인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내가 주인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더리움 같은 게 그런 시스템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이용자에 의한 개인정보 통제권도 보장을 해야 돼서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쫓아야 한다.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서비스 이용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하는 여러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만큼 우리가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법도 바뀌어줘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그쵸? 자, 이번에는 제가 총 19개의 적용 사례,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사례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예전에 했을 때랑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맨 앞으로 좀 잠깐 갈게요. 제가 아이고, 오, 이런 너무 많이 갔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요거를 좀 여기서 바로 들어가질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지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자, 보시게 되면 저를 좀 살짝 옮겨보고 싶은데 안 옮겨지네, 이상하게. 자, 안 옮겨져요. 아, 요거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적용 사례 19가지예요. 이게 어떤 분이 올리신 블로그인데 자, 보시게 되면 요거를 좀 또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아주 가까운 곳에 인공지능이 살아있대요. 여러분한테도 살아있고 저한테도 살아있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집에 하이 LG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일단 살아있는 거고 저 오늘 아침에 학교 올 때 누구 기능도 켰고요. 그 내비 기능 그것도 인공지능이죠. 자, 그래서 틱톡이란 자 19개가 뭔지 한번 먼저 볼까요? 요거를 조금 살짝 또 지워야 돼요. 먼저 틱톡, 스노우 등의 앱이 있고 두 번째 알렉사라는 게 있는데 기가진이 등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그리고 요즘 광고가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식사는 하셨나요? 뭐 할아버지가 혼자 계신데 적적한데 기계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거는 제가 작년에 인공지능 관련된 거 얘기할 때도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거는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스스로 주차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물론 그보다 더 발달됐고 혼자 운전도 하지만 그럼 이제 졸릴 때 저 운전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 요거는 헬스케어는요.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는 그 헬스케어 그거를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헬스케어를 번역이라기보다는 영어 검수를 했었어요. 한 3시간짜리를. 그 외국인 교수님이 영어로 이제 강의를 하신 건데 이거에 대해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건데 이제 제가 그 인공지능이 번역해 놓은 거 AI가 번역해서 따놓은 소리를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하는 건데 이분의 영어 억양이 어색하니까 그러니까 순수 미국인이 아니었거든요. 아랍 쪽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억양과 발음이 세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알아듣지 못한 부분은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뛰어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억양이 좀 세서 필리핀 영어 아니면 홍콩 영어 이런 걸로 바꿔서 또 한번 제가 돌려봤거든요. 더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영어적인 걸로 AI가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인공지능 교육. 이제 애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 자, 스마트홈, 집 자체가 지금 스마트홈인 거죠.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게 있는데, 그리드는 똑똑한을 뜻하는 스마트와 전기, 가스 등의 공급력, 배급망, 전력망이라는 뜻의 그리드가 합쳐진 단어래요. 그리고 게임 분야가 있죠. 자,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저도 게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런 게임 안 하고요. 저거예요. 꿈의 정원, 이런 거 있죠? 꿈의 정원, 이렇게. 그런 걸 하면 집에서 탈출하기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랜덤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보니까 이게 약간 빅데이터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마트 공장. 이거 뭘까요? 스마트한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공장들은 어떨까?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 분야예요. 그리고 쇼핑, 추천 알고리즘. 이게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C4 아침에 새벽 배송하는데 제가 뭔가를 이제 한번 서칭을 하고 나면 그게 바로 떠요. 그냥 막 뜨는 거죠. 이런 거 참 그죠? 자, 그리고 범죄 예방. 범죄 이런 거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챗봇. 챗봇을 통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은 뭐였냐면 영어 어학 공부를 하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챗봇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랑 같이 대화를 하는 광고처럼 오케이 make sense예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영어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챗봇과 대화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챗봇하고 대화를 하려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챗봇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어학은. 자, 그리고 스마트 농장. 지금 보니까 인공지능이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농민보다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인간의 친구, 인공지능 SNS를 넘어서서 인간의 친구가 되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 할아버지 친구. 네. 법률. 최근 AI 변호사가 법률 자문 대결을 펼쳤다.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법률은 정해져 있죠. 입력을 시키기도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든 법조항이 우리 인간이 다 외우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준비하면서 인공지능 주방. 저는 생각할 때 인공지능 주방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읽기 전에 무슨 생각을 인공지능 주방 그래 이 찌개를 끓일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 30분이면 끝나니까 딱 30분 기계 설정해 놓고 다 그러면 딱 끓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있고요. 마지막 인공지능 반려견, 애견. 근데 이게 반려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감을 하는 건데, 애견 분야에서 이제 나중에 반려견도 기계로 나온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훈련 기기가 등장한다? 이건 좀 알겠는데? 그래도 한번, 네. 자, 요렇게 19개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뭐 크게 글자가 바뀐 건 아닌데, 자, 한번 볼게요. 앞에서부터. 자, 틱톡. 틱톡은 중국, 제가 좀 글씨가 좀 안 보여서. 자,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 댄스라고 하는 인터넷 기업이 2016년에 출시한 앱이죠. 그래서 뭐 다른 짧은 음악 영상 앱인 뮤지컬리를 인수하면서 틱톡이 15초짜리 영상을 제작 및 유통할 수 있는 비디오 앱으로 성장했다 했어요. 자, 그래서 반전 얼굴 챌린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제대로 인식하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얼굴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 기술이 녹아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틱톡 기능이 있고요. 저도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알렉사, 이거는 이제 기가진이가 가장 유명하죠. 인공지능 스피커. 이거는 뭐 아실 것 같고 여러분 집에도 있을 거예요. 음성 입력 및 인식하고 자연어 처리, 내추럴 랭귀지라던가 이게 인식하고 피드백 과정으로 작동하는 거.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근데 한편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성 인식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식당 이런 데서는 좀 낮은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어떻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이 조용해야 되는 거죠. 자, 다양한 잡음 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음성인식 기술이 어려운 이유는 먼저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도 나이가 들어가면 또 목소리가 바뀌어요. 아직도 해결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도 그래요. 뭐 제 거 핸드폰에서 아리야 뭐 어디 찾아줘 아리야 누구에게 전화 줘 하면 조금만 톤이 바뀌어지거나 그러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저 혼자 얘기해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못 알아듣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이 들은 거라고 하지 말라고. 네. 자,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 인공지능 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바로 떠올리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고 포드나 토요타의 자동차 생산 시스템 혁명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요거는 뭐 이제 조작이 없으니까 자유로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 저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차가를 저기 운전자가 밖에 나와 있고 주차를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그걸 이제 보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통 라이다와 레이더를 동시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해 공간지각, 거리지각, 날씨, 빛의 양에 관계없이 좋은 성능을 내게 된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unexpected 이벤트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가 모든 걸 다 거기에 입력을 시켜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그 조금씩 차이가 나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까지 얘가 커버해서 정말 사고를 막아줄까?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자, 헬스케어. 자, 여기 코로나 맵.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헬스케어를 추적하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건강에 관련된 것들 추적한다. 그래서 제가 그 번역했던 부분에서도 암 환자를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모든 알고리즘과 이게 인공지능이 진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과연 그럼 뭐 의사가 없어도 될까? 하지만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아이들한테 이제 많이 이렇게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걸 하게 있는데 해당 학생에게 만약 학생이 특정 문제 틀렸다고 하면 해당 학생의 부족한 개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이 필요한지를 이전의 교육까지 그러니까 이전의 교육과 경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경우에도 나의 예전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는 순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기계는 순간 판단보다는 입력되어지고 학습되어진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스마트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간 좀 한 수 위가 아닐까요? 스마트홈 뭐 여러분 이거 아실 것 같고 스마트 그리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게임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자 인공지능이 게임 산업으로 이제 녹아들어가고 있는데 슈퍼마리오는 더 이상 죽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높은 점수로 끝판을 클리어하게 되는 인공지능이래요.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분야인지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스마트 공장 과연 이들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과연 이들한테는 뭐가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인지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쭉 제가 이제 여기 읽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볼까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를 아이고 이거 아니죠. 파워포인트를 종료하는 게 아니고요. 마무리할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게 할 게 있거든요. 자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네. 아이고 이런. 제가 마지막에 뭘 넣었냐면 여러분 자 여기 한 가지 지금 제가 합니다. 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특히 19개 분야 중에서 19개 분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요거 오케이. 요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여기 있다. 네. 이거 찾느라고. 여러분이 이 데이터 지능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 주시고 또 하나 제가 19개 영역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거나 또는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토론방에 글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차도 고생하셨습니다.